1인 셀링 플랫폼, 스몰 셀링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이 무기들을 가지면 거대 플랫폼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대 플랫폼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대 플랫폼이 뭐냐?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에 고객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많은 사람이 올리고 있네요. 그럼 네이버에서는 돈을 받고 노출을 시켜주네요. 하지만 DB는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전부예요, 거기가. 물론 통계도 제공해주고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DB는 항상 네이버 걸 써야 되고 페이스북 걸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지금 다시 해보자는 거죠. 먼저 잘 팔리는 상품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상품을 팔 수 있는 몰이 있어야 되는데, 몰을 큰 몰 말고 나의 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브랜드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보면 내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명함이 들어있죠. 내 회사 소개, 그룹 소개가 있고, 내가 쓴 책을 여기서 파네요. 여기 책 파는데, 그럼 여기다가 뭘 올리면 돼요?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이것도 내가 만들고 있다. 그럼 이것도 팔면 되죠, 여기서. 그러니까 쇼핑몰인지 명함인지 사이트인지 구분이 안 가죠. 네. 또 내려가서 내가 썼던 두 번째 책이 있고, 여기는 또 내가 활동했던 내용이 있고, 사이트가 있고, 이런 또 영상도 있고, 예. 자, 여러분이 혹시 이 명함을 문자로 또는 카톡으로 받았다고 싶으면 처음에 느낌은 어때요? 이런 사람이구나. 상품 판매로 안 느껴져요. 명함으로 느껴져. 근데 밑에 보니까 이런 것도 저런 거, 이 사람에 대한 여러 정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전달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전달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그냥 쇼핑몰 한 달로 툭 던져주고 여기서 상품 사라고 한다면 욕 대박 먹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상품을 소개하는 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그냥 물건을 사버리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중간 수수료가 없죠. 쇼핑몰이라면 쇼핑몰 수수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수료가 없어. 누가 봐도 그냥 직거래네. 이런 형태의 마음이 들겠죠. 예,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 시키면서 내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도구요. 두 번째는 여기서 상품 분석입니다. 방금은 내 상품만 보여줬는데 내 상품이 아니고 한 달 후에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뭐지? 이거 찾으려면 어디 가서 찾으면 돼요? 네이버에 상품 분석을 들어가면 한 달 후에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나와요. 그럼 미리 준비해가지고 홍보를 막 해놓고 한 달 후에 가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내가 되는 거죠. 그걸 뭐 상품 분석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품 분석 기술도 아예 우리 이 셀링 솔루션 안에다가 탑재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탑재를 시켜버리면 이 안에 상품 분석 기술까지 같이 들어가겠죠. 자,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팔리는 상품을 선택하고 마이몰 기능에다가 통해서 알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을 찾아야죠.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누구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DB를 수집해야 되죠. 자, DB 수집 기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DB 수집기예요. 저희 셀링 솔루션 안에 가면 여기 보면 DB 수집기가 있습니다. 자, DB 수집 어떻게 하느냐? 네이버 지도에서 자, 서울 강남구의 핸드폰 번호를 가진 교회 수집 시작 명령을 내리면 바로 이제 수집 시작을 들어갑니다. 벌써 끝났네요. 제가 10건을 정해놨더니 10건만 수집했죠. 자, 나왔죠, 이제. 새하늘교회 핸드폰. 여기는 보니까 전부 개신교만 뽑아졌네요. 교회 이름, 휴대폰 번호, 개신교, 이렇게 주소까지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이 검색하고 싶은 곳을 찾아서 검색하면 되죠. 여기를 만약에 100개로 하면 이제 100개가 나오겠죠.
자, 지도에서 만약에 그러면 010을 뺐어요. 그럼 교회만 해봅시다. 그럼 이번에 뭐가 나올까요? 02. 서울 강남구니까 02겠죠. 강남구에 있는 교회 중에서 02 번호를 가진 DB를 뽑아주겠죠. 13건. 이제 100건까지 뽑겠죠. 네. 자, 뽑으니까 이게 줄여서 한번 가봅시다. 수 종료하고 저장 눌러볼까요? 저장 누를 때는 네. 나오죠? 교회 이름 02번호죠? 예. 개신교, 천주교도 나옵니다.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근데 여기는요, 사실 25만 밖에 없어요, DB가. 핸드폰 번호는. 물론 02번호는, 02 일반 번호는 뭐 500만, 뭐 1000만 가까이 있죠. 예, 여러분 원하는 것들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는 핸드폰 번호가 2000만 개가 있어요. 블로그, 카페 이쪽으로 가면.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찾고 싶은 거를 먼저 핸드폰 번호를 010 넣고, 그 다음에 뭐 변호사든 여러분 찾고 싶은 거 있죠? 변호사인데 어떤 변호사? 형사 전문. 이렇게 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만 뽑아주겠죠. 그럼 수집을 누르면 블로그 수집. 이때 이쪽에서는요, 지문에서 찾습니다. 여기는 정리된 데서 찾고 여기는 지문에서 찾기 때문에 여기는 속도가 빠른데 여기는 10초당 하나씩 찾습니다. 뭐 어차피 잠자면서 걸어놓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원하는 DB 정도는 나오죠. 예, 페이지가 검색되면서 건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모여진 DB가 변호사 중에서 형사 전문 DB가 되죠. 만약에 변호사인데 이름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름이 나와 있는 변호사만 이름을 찾겠죠. 이름 없으면 못 찾습니다. 이름 나와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여기를 1로 바꿔주면 돼요. 1로 바꾸면 이름을 수집해 줍니다. 대신에 여기는 12,000명인데 이름 수집을 누르면 이름 없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름을 넣은 사람도 있지만 안 넣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넣은 사람들은 빠져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한 뭐 200-300건, 400-500건으로 줄어버려요. 그건 여러분이 감수하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10쪽에서 5건 검색됐고 중복이 4건이니까 총 9개 정도가 수입됐죠. 그럼 이거 중단하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엑셀로 저장을 하면 지금 6건이 나왔어요. 자, 나오죠?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당신이 찾던 공판 핵심 정보, 믿을 수 있는 평택 형사 변호사, 수원 형사 전문 변호사, 창원 중강제추행범죄 혐의 형사 전문, 그죠? 전화번호, 이메일.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고급 DB 맞죠? 네. 요렇게 DB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여기서 이메일을 구입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010만 빼면 돼요. 그럼 변호사들이 형사 전문 변호사가 올린 이메일만 뽑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다 한번 눌러주고, 자, 누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13만 개 중에서 중복들이 있기 때문에, 예, 벌써 수집하고 있죠. 100건 제한해 놨기 때문에 지금 29건, 38건, 47건. 순식간에 뽑아내죠. 수집 종료하면 엑셀 저장. 저장하면 네. 재밌는 것은 여기 보시면 전부 형사 변호사죠. 이렇게.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번에는 변호사 중에서도 형사 변호사를 찾는 검색자. 네이버에서 나는 지금 형사 변호사를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찾고 싶어. 형사 변호사를 검색했던 사람들을 찾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없애버립니다. 그럼 여기만 체크돼요. 그 상태에서 수집하면 이번에는 자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사람들은 공급자예요. 이거는 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블로그를 여기만 클릭했죠. 이번에는 검색자만 나와요.
자, 검색자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 검색자를 수집하는 동안 제가 또 별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가면 쇼핑몰, 네이버 쇼핑에 아마 대한민국에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네이버 쇼핑에서 입점한 업체들 DB를 다 찾아줍니다. 전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검색어에 따라서 아니면 25만 개를 통째로.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웹사이트 이런 데는 뭘 찾느냐? 주로 저걸 찾아줍니다. 찾기 어려운 사람들 약사 핸드폰을 찾으러 못 찾습니다. 약사가 핸드폰 번호를 안 올리거든요. 근데 약사가 올리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동료 약사를 구인할 때 약사 구인할 때 찾습니다. 그럼 웹사이트에 가서 약사 구인을 누르면 여기 다 나왔네요. 이거 보고 나서 얘기해 줄게요. 자, 검색자 이메일입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공급자였죠. 이게 공급자는 이렇게 돼 있죠. 형사 전문 변호사,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근데 여기는 어때요? 변호사 검색한 사람인데 주식의 여왕, 일편단심, 회계사, 증권, 이 사람 변호사인데 한 사람들, 팍스넷. 어때요? 일반인이죠? 똑같은 검색어를 넣었어요. 이렇게. 검색어는 똑같은데, 똑같은 블로그에서 했는데, 얘는 검색자. 얘는 공급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DB를 수집한다. 그리고 아까 봤던,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매우 구입하기 어려운, 이번에 사실, 정당에서, 선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CU 같은 업체 있잖아요. CU. 근데 뭐라 그러죠? 편의점. 편의점 전화번호를 수집할 수 있네. 편의점 어떻게 수집해? 편의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어떻게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편의점에서 맨날 알바 구하는 게 일이거든. 예, 웹사이트에 가서 편의점 알바 구인 010을 쳤더니 그냥 막 싸그리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유료로 다 수집해주기로 했어요. 거기는 이제 이거를 자기들이 수집을 못하니까 어려워. 이게 못 찾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문이니까 그걸 생각해내기는 것은 거기는 힘든 거예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말 안 해주면 거기는 자기 손으로는 절대 못 찾아요. 약사도 요청한 사람이 있었는데 찾다 안 지니까 우리한테 요청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다가 우리는 이제 이런 절차가 있어요. 약사는 핸드폰을 인터넷에 올리는가 안 올리는가? 안 올린다. 그럼 못 찾는 거지. 근데 혹시 올리는 경우가 있다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혹시 올리는 경우가 있다면 언제일까? 약사가 구인할 때. 옳지. 그럼 구인하면 어디다 올리는가? 알바천국 등등등등등등. 옳지. 그럼 약사 구인 010. 쫙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건 완전 기술이에요. 그래서 DB 수집 기술이 여러분이 DB 하나 가지고요. DB 찾아주고 돈 버는 기술이에요. DB를 사가도 수집 못하는 사람이 거의 70, 80%, 90% 가는 돼요. 그럼 이제 그거 찾아달라고 와서 이제 막 교육받고 이래요. 근데 어차피 DB 수집 기술은 그거는 자기 머릿속에 돌아가야 되는 알고리즘인데 그거 뭐 쉽게 전수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DB는 금방금방 찾아지는데 좀 고급 DB들은 이런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변호사를 찾다가 의사를 찾는 거예요. 의사를 찾다 안 나온대. 근데 우리도 받았는데 의사를 찾으면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또 썼지. 질문이 있어요. 거기 딱 질문 따라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의사는 자기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할까요? No. 전문이라고 소개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전문이라고 치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뭐 한두 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DB 수집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 중에 노하우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DB를 수집해 나가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간다. 예, 재밌죠? 예, 이렇게 해서 이 DB를 수집해서 사용합니다. 예, 이 수집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냥 제가 뭐 근거 제시 다 해줄 수 있는데 다 정리해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B 수집의 법적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명함을 받거나 인터넷에 공개된 DB를 수집하거나 발송하는 것은 합법이에요. 여러분 명함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명함 오늘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스팸 해요? 그건 없잖아요. 예. 그건 합법적으로가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럼 공개된 DB는 어떤 건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변호사가요. 나 형사 전문 변호사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연락 주세요. 이 변호사는 연락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시작. 받고 싶어요. 근데 안 하는 것도 뭐예요? 아니 내가 안 하는 거는 이건 그 사람한테 너무 섭섭한 일이잖아요. 연락이 와주는 걸 원한다니까. 그럼 법적으로 그걸 막으면 이런 걸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지. 아니 그 사람 연락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인터넷에서 봤으니까 연락하지 마. 이거 불법이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핫목적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핫목적적이 뭐냐? 이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자기 형사 전문이니까 형사 관련해서 또는 변호사니까 변호사 관련해서 내게 어떤 제안이나 문의가 오면 핫목적적입니다. 목적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번호를 수집한 다음에 내가 그냥 내 물품을 팔기 위해서 보낸다. 이건 스팸에 속한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인터넷에 올렸냐를 알아야 돼. 그게 뭐예요? 아까 봤던 앞에 나는 누구예요? 라고 소개한 자료 있죠. 요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스팸이 처리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목적적이에요. 다행스럽게 어떤 교수님 한 분이 내 DB를 어떤 업체에서 수집해가지고 크레탑과처럼 또는 나이스처럼 DB를 수집해다 갖다가 포털에 넣어놓고 거기서 우리가 DB 볼 때 돈 주고 사서 보잖아요. 그걸 고발한 거예요. 내 DB를 나의 허락도 없이 수집해가서 다른 사람한테 공급 판매를 했다. 재판이 붙었죠. 2016년 초에부터 15년에 붙어가지고 2016년에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이겼어요. 교수님. 근데 대법원에서 뒤집어버려요. 뒤집은 내용이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우리가 빅데이터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망법이라 해서 나라 망하는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법에서 뭐라고 통과를 시켰냐면 한 인격체가 자기의 개인정보를 막음으로 해서 얻은 이익보다 이 정보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더 크다 하면서 그 유익을 조목조목 걸었는데 그게 기가 막혀요. 영업적 이익, 경제적 이익, 관계적 이익 딱 나열을 했는데 더 이상 변론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법원에서 뒤집기판이 돼가지고 현재는 DB 수집은 거의 합법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DB 수집 프로그램들이 전부 합법이라고 쓰고 판매가 되고 프로그램 등록도 전부 인증을 받아서 합니다. 자, 그 정도면 되겠죠? 자, 이 정도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DB 수집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페이스북 가서 맡겨. 너 DB 하나 나한테 안 오지. 뭐 판매한다고 하는 사람은 뭐 내가 10,000명 보낸다 해도 한두 명이지. DB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네이버 간다 해서 내가 DB를 얻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보낼 때마다 DB가 만들어져. 1년 되면 DB가 무려 산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 DB 중에서 나에겐 또 수신동의 DB가 있고 그 중에서 가망고백 DB가 있고 타겟 고객 DB가 있고 다 분류별로 나눠줘서 나의 DB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데이터인 거죠. 지금 빅데이터, 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DB 데이터에 이렇게 쌓인다는 것은 엄청난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메시지 카피입니다. DB를 찾았는데 이 DB에게 이 핸드폰 DB로 문자를 보내게 되면 스팸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스팸법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팸이 안 걸려요. 두 번째는 회신율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을 때 회신율은요, 1000통에 한 건입니다. 이메일을 10,000통에 한 건으로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회신율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무려 100건에 10건에서 50건이에요. 다들 처음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저희가 통계를, 지금까지 보낸 걸 다 통계를 잡아놨어요. 물론, 보낼 때 중요한 건 이거죠. 메시지 카피 기술이라는 겁니다. 요거. 메시지 카피 기술을 썼을 때만 그런다는 거예요. 안 쓰면 바로 나가리죠. 보통 여러분 광고 보낼 때 어떻게 해요? 광고라고 쓰고 문자를 보내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핸드폰에서 광고라고 제목이 그대로 있으면 봐요, 안 봐요? 시작. 안 보네. 그러면서 왜 내가 광고라고 쓰면 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거든요. 배려 스팸 좀 먹어야지. 친구가 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보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게 기술적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데서 여러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건 아닌데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 첫째, 이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 이 사람이 뭘 원하냐? 나는 무엇을 소개하고 싶으냐? 네 번째, 어떻게 소개하고 싶냐? 요 네 가지만 맞추면 스팸이 일치 안 옵니다. 스팸이 일치 안 옵니다. 왜요? 자, 하나 사례를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오십시오. 이게 제가 실제로 보냈던 내용입니다. 마침 그 페이백 어플이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하려고 1만 명에게, 사업자 1만 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광고 사용만 하면 포인트가 쌓여요. 그것도 100%가 쌓여요. 얼마나 좋아. 10,000통 보냈더니 상담 무반응, 문자회신 무반응, 기부 거부, 스팸 신고 10건. 스팸 대박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메시지 카피 기술을 한번 써볼까요? 메시지 카피 기술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100건만 보냈어요. 100건만 똑같은 거예요. 숙박 사업자만 아예 골랐습니다. 그 숙박 사업자 누군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아까처럼 리스트를 찾을 수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XXX 펜션이죠. 여기에 치환이 됩니다. 엑셀에 해피 펜션, 그죠? 예, 광명 펜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해피 펜션 딱 들어있네. 그럼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해피 펜션 이지요라고 제목 붙어 있어. 여러분이 해피 펜션 주인이면 열어요, 안 열어요? 열어요. 안 여는 게 이상하지. 자, 메시지 내용을 보십시오. 자, 첫 번째, 펜션 주인의 필요는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고객이 많이 오는 거. 두 번째, 제안 중에서 펜션 전기세를 30% 절감해 준다든지,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재료, 수리 재료 아니면 사용하는 재료 있잖아요. 재료 공급가가 50%가 다운돼 있다든지. 이런 게 필요죠. 그 중에서 우리는 뭐 필요를 잡았냐? 고객 필요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 저희 가족들이 일주일간 숙박하려고 할 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로 앱으로 결제할 수 있나요? 페이백 앱으로 결제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이거는 가능성 있는 질문 맞죠? 예. 그러면 이 질문하고 나서 이제는 상품 소개를 해야 되죠. 그럼 상품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이걸로 결제하려고 해요. 바로 앱으로 결제하면 저희가 100% 포인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완전 광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로 결제하면 좋겠어요. 확인 부탁합니다. 스팸으로 인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여기가 스팸 없는 포인트예요. 이거요, 10만 통을 보내도 스팸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온지 아세요? 20건 전화가 오고 문자 35건, 100통에 말이에요. 55건이 왔어요. 그리고는 수익 내용, 회신 내용을 보면 몇 명 언제 숙박하나요? 지금 운영 안 합니다가 1명이, 7명이. 답 안 해도 되잖아요, 운영 안 하면. 근데도 아주 친절하게 바로 앱은 안 되고 다른 건 돼요. 12명. 연락 부탁드려요. 3명 가능합니다. 등등. 무려 55명이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회신이 55명 왔다면 보는 사람 몇 명 받겠어요? 거의 다 봤다는 소리예요. 어떤 사유가 있어서 답은 안 했을지라도 거의 다 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받는 순간 우리는 뜨악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게 주업이 아니고 그걸 하나 앱이 너무 좋고
자기가 뭐 이거 팀하는 거 없으니까 너무 좋아서 했는데 이렇게 전화가 오고 해신이 오니 이걸 답변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영업자 입장에서 이거는 황금 선물이죠. 그죠? 다 이야기가 되잖아요. 영업자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영업자가 아니고 그냥 이 발송 전문하는 회사인데 언제 영업을 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못하겠네. 그래서 이거를 본사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본사 다 모였어. 대박 놀랄 일 아니에요. 이게 본사 입장에서 이게 그거 국민들에게 까는 게 일인데 보자고 그래요. 거기 와서 이제 설명을 쫙 했더니 완전히 그냥 거기는 해피 타임인 거죠. 저걸 우리한테 쓰게 해달라. 우리한테 뭘 해주냐. 95%. 그때 95% 받았다니까. 그리고 나를 경영진은 못 있어. 이 솔루션 하나 주고. 그거 대단해. 이게 물건 팔아준다는 게 이렇게 나는 귀중한 선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런 일이 비일비재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만 주면 나머지는 그쪽에서는 줄 수 있는 걸 다 주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일주일 상간에 3개가 왔어요. 자기 시스템 다 주겠다. 그걸 쓰게 해달라. 결국 상품을 팔아준다는 게 이렇게 놀랍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 몸으로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자, 메시지 카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죠? 결국 돈은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채널이에요. 이건 데이터 채널일 뿐이에요. 사실 여기서 돈벌이가 나옵니다. 메시지 카피가 얼마나 놀라운 기술이냐 하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다이렉트 리스폰스 카피라이터, 지금 말하는 메시지 카피라이터예요. 근데 5년에서 10년 동안 소련이 기술을 익혀야 되겠다고 진지하게 결심하고 열심을 따라서 했는데 돈이 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잘 팔리는 카피를 쓰는 능력은 종이에 적힌 글자가 나 대신 돈을 벌어다 주는 마법 같은 기술이다 이 말입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는 만장이든 백만장이든 복사가 가능하니까요. 한 번만 잘 팔리는 레터를 써두면 그 레터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 돈을 벌어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40년간 같은 레터로 새로운 고객을 획득했고 자기 자신은 어떤 레터 하나를 가지고 3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수정 없이도 계속 지금 돈이 생기는 레터라고 합니다. 예. 그거 만드는 데 2, 3주밖에 안 걸렸는데 3년 동안을 수익을 만들어주는 이 사람 일본 사람인데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잘 팔리는 세일즈 레터를 쓰는 기술이라고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 바로 메시지 카피 기술이에요. 광고 카피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카피를 이용한다면 이 두 가지가 아무 무의미한 거죠. 제 사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메시지를 만든 다음에 보냈어요. 세미나 메시지 내용을 무료로 초대합니다. 오세요. 연락 하나도 안 해요. 하도 무료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이제 당신을 평가위원으로 초대합니다. 안 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통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 5%, 4%, 3% 이러는 거예요. 회신율. 그것도 높죠, 사실은. 100통이니까. 근데 제가 금요일날, 저는 이제 최소 30% 정도 아니면 안 움직이거든요. 금요일날 오후에 정말 우연히 생각난 거예요. 교회의 필요는 뭐지? 물론 처음에 생각했어요. 교회의 필요가 뭘까요? 목사님들 가장 큰 필요. 성도 많아지는 거. 두 번째. 헌금 많아지는 거.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이 생각이 난 거야. 교회에 공간이 필요했지. 공간이 활용되면 필요죠. 이거 다 해가지고 메시지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저희가 어떤 세미나를 하는데 교회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교회 공간에서 이 세미나 할 수 있을까요? 세미나의 내용은 아래 소개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연락을 주세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랑 밥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공간 교회는 왜 안 하겠어요? 근데 교회는 이 종파에 민감해가지고 이 세미나가 2단 세미나인 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검토를 하는 거야. 야, 내 입장에서는 자세히 보라고 해도 안 볼 건데 완전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영상을 줬더니 영상까지 봐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답변이 왔는데, 아, 그래, 공간이 좀 작은데 괜찮을까요? 이런 답변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거의 답변이.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이미 영상을 다 봐버렸어. 그러니 대화가 완전 소통이야. 그러면 그 교회에서 못하면 목사님이 이쪽으로 와서 들으시면 어때요? 아, 좋죠. 뭐 이거 뭐 말도 안 되고. 세상 이렇게 쉬운 마케팅 또 어딨어? 이거 메시지 만들면서요. 정말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번은 효원에서 임종을 눈앞에 둔 사람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아, 임종을 눈앞에 둔 사람이 어디다 핸드폰을 올려? 죽는 사람인데. 요청을 왔는데 저희가 여러분들 참 이거 완전 퀴즈 아니에요, 퀴즈. 전부 다들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 이게 이제 검색의 기술입니다. 임종한 사람 옆에가 누가 있을까요? 자, 누구? 네, 가족 아니면 간병인이야. 가족은 핸드폰 올릴 일이 없고 간병인은 영업을 하니까 올릴 거라. 간병인하고 요양정보사를 쳤더니 막 순서가 그냥 새까맣게 나오는 거야. 야, 성공이다 해가지고 이제 메시지 뭐라고 보내야 돼?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중요해. 이것까지 개방을 했던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나를 포지셔닝을 후배 요양보호사야.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보냈어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례인데 첫 번째 제목을 선배님 질문이 있어요. 왜? 이미 요양보호자를 찾았으니까. 선배님 질문이 있어요. 누르겠어요? 안 누르겠어요? 이미 알고 온 거잖아요. 클릭하고 나니까 메시지 내용이. 저 최근에 요양보호사 하게 됐는데 임종을 눈앞에 둔 사람을 맡았어요. 근데 언제 누구한테 듣긴 했는데 임종 눈앞에 있는 사람을 상조회사에 소개해주면 임종시 임종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준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인터넷에 검색해도 못 찾겠어요. 혹시 선배님 알고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랬더니 막 답변이 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그 효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틀림없이 요양보호사들은 이미 상조회사가 연결돼 있을 거다. 이게 전제였어. 그리고 안 된 사람은 최근 신규밖에 없을 거다. 이래가지고 꿈도 꾸지 마라. 다 연결됐을 거다. 해봐야 신규밖에 못 건질 거다. 이랬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연결된 사람이 없어. 효원 입장에서 뭐예요? 완전히 다 고객인 거야. 그래가지고 메시지가 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 없네요. 그런 일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네요. 야, 지금 완전히 다 고객이지. 그래가 두 번째 메시지 뭐라고 보낸 줄 알아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선배님 답장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선배님 몇 분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여러 사람이 왔어요. 너무 좋은 답변이네요. 답변 주셔서 제가 답변대로 공유할게요. 하면서 유튜브로 영상을 딱 던져요. 멋지지 않으세요? 스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회신율 높죠. 뒤에 반응 좋죠. 이게 바로 메시지 카피 기술. 자, 그럼 TV 수집 기술, 검색 기술, 메시지 카피 기술, 기가 막히죠. 어때요? 쓸만하죠? 이제 최저 비용, 발송 비용이 안 돼. 여기가 이제 광고비거든요. 여기도 사실 광고비입니다. 여기는 전문가한테 맡기면 전문가 맡기는 비용. 여기는 수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아니면은 페이스북에다가 주면 거기서 광고해주는 비용이겠죠. 여기는 채널 비용이라고 그래요. 예. 이 돈하고 이 돈이 합쳐져서 페이스북은 같이 받죠. 여기는. 근데 우리는 휴대폰 문자를 써요. 휴대폰 문자는 여러분 폰에 이미 요금이 지불된 상태에서 9,000개 문자가 남아있는 거죠. 9,000개 문자는 작은 게 아닙니다. 저 문자를 이용해서 발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스팸이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무스팸 기술을 사용합니다. 카톡도 보낼 수 있죠. 카톡에 전화번호 입력하면 전화번호가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SNS도 가능하죠. 예. SNS 앱 페이스북에다가 이메일을 찾아서 핸드폰을 찾아서 올리면 매칭이 됩니다.
물론 약간 돈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자를 쓰게 되면 거의 돈이 들지 않고 우리 솔루션 임대료만 들죠. 솔루션 임대료는 정말 돈이 안 들어요. 이 많은 솔루션을 단돈 10,000원이면 다 쓰거든요. 그럼 뭐 누구나 쓰지 않겠어요? 이런 게 바로 솔루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정말 멋진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홍보는 하루만, 남은 돈 클로징. 진짜 딱 하루만 광고 솔루션 세팅하면 1년 12달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돌아갑니다. 진정한 자동화죠. 이게 바로 자동 예약 기능, 자동 발송 기능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끄는 거는 요거예요. DB 수집. 그 다음에 돈을 벌어주는 건 이거예요. 메시지 카피 기술. 왜? 답변 안 오면 뭐 돈이 뭐 없잖아요. 고해신율. 이거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노동력이 100분의 1만 들어갑니다. SNS 하는 사람들 이걸 보면요, 진짜 가슴 아파서 못해. 왜? 이거 우리는 한 번만 걸어두면 1년 12달을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기는 하루 내내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 자, 어떤 기능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스텝 문자라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페이지를 만들겠죠? 하나만 만들면 돼요. 랜딩 페이지를 하나 만듭니다. 랜딩 페이지는 요걸 보십시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에. 자, 강연의 랜딩 페이지죠? 자, 랜딩 페이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가 있어야죠? 이 랜딩 페이지를 보고 강연에 신청하기를 어딘가에 넣어놔야 되죠? 여기에 신청하기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신청하기 창이 나오죠. 이름 넣고 핸드폰 넣고 신청하기 누르면 이게 이 DB가 어디로 올까요? 이 DB가 이쪽으로 모입니다. 신청 고객으로 이렇게. 지금 300개가 들어왔죠. 오늘 또 7일, 6일 막 계속 들어오죠. 6일날. 예, 이렇게 계속 DB가 들어와.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한 여기 맞춤형 타겟 고객에서 이게 미정 팬덤 고객까지 사이에서 수신 동의 고객이야. 수신 동의 고객 1000명이면 어쩐다고요? 1년에 1억이라고. 바로 이 고객입니다. 당신은 나한테 이제 뭐든지 보내도 돼요. 이 말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지 아세요, 이게? 이 사람에게 뭐든 보내도 되기 때문에 뭐든 보낼 수 있지만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걸로 골라서 보내야 돼. 내 메시지가 탑재되는 거지. 아까처럼 메시지가. 아까 메시지처럼. 그러면 그 사람은 스팸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걸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익명의 사람들한테 보내도 스팸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까 같은 메시지는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정말 멋있는 메시지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그때부터 또 하나씩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스텝 문자에서 예약 문자가 있어요. 이렇게 예약을 걸면 예약 관리 이렇게 걸면 여기 수정부 한번 해볼게요. 예약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 걸려 있죠. 요거는 8개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예약을 걸어 놓으면 방금 신청 들어온 사람이 첫 번째 날 이 메시지를 받아요. 두 번째 날 이 메시지, 세 번째 날 이 메시지를 계속 받죠. 나는 손 안 대요. 근데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예요? 이런 거예요. 자, 식당에서 50% 할인해요. 나 신청할게. 했네? 신청하자마자 메시지가 날라가. 예, 감사합니다. 오실 때 이 약도 보고 오세요 하고 약도 보내죠. 그 다음 날은 올 때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그분 무료로 해줄게요. 받을 때마다 어때? 받을 때마다 무슨 지금 받을 때마다 스팸이 아니죠. 자기한테 필요한 거예요. 3일째는 왔는데 올 때 사진 가져오면 카메라 기능 가져오시면 저희가 생일 경우에 행사 사진 찍어드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사이에 또 PPL이라고 했죠. 간접적으로 자기 가게를 또 소개해 주는 거죠. 자, 우리 가게 오신 분들이 이런 후기를 남겼는데 한번 참조해 보세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매우 필요한 정보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식당에 왔다 갔어.
그럼 왔다 간 날부터는 매일 보낼 필요가 없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52주 동안 1년 내내. 근데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뭐가 또 가요? 또 쿠폰이 하나 씻겨가. 30% 쿠폰, 50% 쿠폰 한 달에. 그걸 1년 동안 자동으로 가니까 나는 알 일도 없어. 기계가 그냥 보내는 거야. 나는 거기에 보면 그냥 맡기만 해. 진짜 멋있죠.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거. 이 고객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여기에 데일리 발송이라는 게 있어요. 요 데일리 발송은 어떤 거냐면, 자, 발송폰을 선택하고, 내가 이분들한테, 이 데일리 발송은 DB를 내가 5만 개 수집했어. 가공했더니 한 2만 개 돼. 2만 개 DB를 갖다 집어넣고, 이 메시지에 이 고객들한테 하루에 500개씩, 하루에 500명씩 잘라서 보내는 거지. 처음에 1번에서 500개, 501번에서 1000개, 1001번에서 1500개. 그걸 잘라서 2만 개가 발송이 될 때까지 자동으로 걸어두는 거예요. 전부 익명의 고객이니까 같은 내용이 계속 가는 거죠. 아까 어떤 이벤트 메시지 또는 시나리오 메시지 또는 아까 카피 메시지 반응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데일리 메시지는 익명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메시지 받으면 아까 어디로 들어와요? 수신 동의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품 파는 메시지를 절대 보내면 안 돼요. 상품 팔기 전에 그 사람이 우리한테 수신 동의를 하게 해란 말이에요. 뭘로 하겠어요? 이벤트나 쿠폰이나 이런 걸 줘야 돼. 그래야 수신 동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신 동의를 받는 순간부터 내가 짜놓은 메시지 시나리오가 일주일 동안 발송이 돼. 매일. 그 일주일 동안의 목표는 뭐냐? 이 사람이 신청한 것을 넘어서서 더 충성 고객으로 바뀌게 하기 위한 정보들이야. 추가 정보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목적 달성을 했어. 그러면 52주가 따로 계속 또 짜여져 있어. 그럼 데일리 발송만 걸어 놓으면 나머지는 수신 동의에서 들어오고 다시 예약 문자가 걸리고 52주간 걸려. 나는 뭐까지만 하면 돼. DB 수집하고 데일리 발송 걸면 끝. 그러면 나는 1년 12달 아무것도 안 해. 하는 거는 고객이 문의하는 거, 고객이 오면 맞아. 진짜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대한 핵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이제는 고객을 내가 사야 돼. 그래야 내 삶이 그 고객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라 이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셀링 플랫폼의 기본.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가 이거였죠. 자,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 플랫폼 때문이죠. 그럼 거대 플랫폼들이 물건을 다 팔아주고 있는데 이 돈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돼요. 소상공인 자신이 팔든지 아니면 셀러들이 팔든지 이쪽에서 많이 팔아야 이 돈이 넘어온다. 셀러들이 물건을 팔면 이쪽에 기업들은 매출이 늘어요. 왜? 셀러들이 물건을 팔면 이쪽에 물건을 팔아주는 거죠. 근데 거대 플랫폼은요, 광고비를 받아가고 결과가 안 나올 때가 많아. 근데 이쪽 셀러는 물건을 파는 만큼 수익이 생기고 손해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 기업 매출은 마케팅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셀러들이 물건을 팔면 마케팅비가 없어. 아예. 그러니 누가 셀러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했던 부의 불균형이 해결돼요.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가, 셀러들의 급여가 올라가. 근데 이 모든 돈은 어디서 나와요? 자,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80%의 사람들이, 아니, 20%의 사람들이 거의 피자의 대부분을 가져가는데 이만큼을 가지고 여기서 지지고 먹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포션을 넓혀가는 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마찬가지로 셀러가 물건을 팔고 수수료를 받고 여기는 수수료가 매출이 늘면 이 돈이 어디서 온다는 소리예요. 제로섬 게임에 의하면 돈은 한정돼 있어. 이 돈이 1이 가거나 이 돈이 1이 오는 거는 이거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근데 이 돈은 다 어디서 와요? 이쪽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의 불균형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매출을 늘리고 동시에 일자리를 늘려가는 일거삼득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요,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습니까? 아, 정말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시장 군수 등을 만나서 얘기해봤어요. 다 동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다면 이제 이 셀링 솔루션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과제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바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오실 때 한 명 이상 같이 데리고 오십시오. 이 운동은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가서 데모라도 할지언정, 데모는 안 할지언정, 이 의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 필요하잖아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 있는 곳에 가셔서 이 강의를 하세요. 제가 데이터 다 드려요. 심지어는 거기서 만약에 오신 그 청중이 이 셀링 솔루션을 구입하잖아요. 그럼 50%를 드려요, 여러분. 50%는 줘요? 아니에요. 100명이 되면 60% 줘요. 1000명이 되면 70% 줘요. 결국 우리 본부의 수익 중에 70%를 여러분 줘가면서 지금 한다니까. 여러분,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저도 알아요. 온라인 런칭하면 간단해요. 안 그런가요? 10,000원짜리 온라인 런칭은 제일 빠르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굳이 온라인 런칭보다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온라인 런칭하면 부의 불균형 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르죠. 그냥 쓰는 거지. 그렇지만 이런 강연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부의 불균형을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강연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그냥 가서 청년이면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예, 모두가 나가서 이런 정보를 같이 나누고, 해결책도 있잖아요, 이제. 꼭 올리온 셀링 솔루션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죠. 뭘 쓰든 간에 이런 솔루션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1인 셀링 솔루션들이 거대 플랫폼을 이길 수 있어. 거대 플랫폼은 여러분 놀랍게도 너무나 빈약해요. 숫자만 많아. 솔직히 25억이라 해도 한국 사람은 몇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크지 않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라고 해봐야 기껏 해주는 게 고객 모아놓고 광고 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페이지에도 올리잖아요. 도달률 제로인 거 아시죠? 이미 신문에 나왔어요. 광고비 안 쓰면 도달률 제로다. 자연 접속률 제로다 그랬어요. 왜? 페이스북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광고 노출한, 광고비 낸 사람만 노출시켜요. 이미 알려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전부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정교한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예. 거기서는 내가 걸면 자동으로 막 그 고객들한테 막 발송해주고, 예약이 오면 예약도 하시고. 그게도 없어요. 결국 이런 것은 1인 셀러들이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셀링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가 거대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익을 좀 나눠서 우리가 좀 가져오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탁드린 거 두 가지. 첫째, 다음 주 오실 때 이 운동을 같이 합시다. 그리고 한 명 이상 같이 오시면 그게 제일 큰 일이에요. 물론 저희는 또 안내를 하긴 합니다만 광고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이걸 위해서 광고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시면서 다 누가 아마 소개해서 오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 여러분이 한 번만 듣기엔 좀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한 번 더 듣고 그러다 보면 나도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 내 강의에 오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면 나한테 50%가 돌아오고, 근데 50%가 돌아오는 게요, 10,000원짜리를 사면 매월 10,000원이잖아요. 한 번 이 10,000원짜리를 구입하신 분은요, 그만둘 수가 없어. 왜? 자, 보세요. 데일리 걸어놨어. 데일리 6개월 걸어놨어. 어떻게 그만둬? 그 다음에 데일리 걸어놨더니 수신동의 고객이 막 들어와. 또 그 수신동의 고객의 예약 걸어놨어. 어떻게 그만둬? 완전 정기예요. 그래서 정기 결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기 결제로 내 밑에 200명이 찼어. 그럼 100명이 넘었으니 60%네. 1, 6, 12. 120만 원이 매월 꼬박꼬박 가잖아요. 200명만 해도. 10,000원짜리만. 근데 10,000원짜리만 구입해요? 조금 쓰는 사람은 대부분 5.5만 원을 해요. 5만 5천 원. 자영업자. 혼자 하는 사람은 10,000원이면 충분해. 근데 직원 좀 한두 명 있고 뭔가 좀 규모 있게 하려고 그러면 10,000원은 힘들지. 그래서 5만 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5만 원 대 200명이 얼마예요?
여러분 수입 600만 원. 매월 600만 원.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저희 본사 수입이에요. 이거 본사 수입인데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만 돈 벌고 또 이게 모양새가 안 맞잖아.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다. 우리가 그냥 풀자. 대신에 우리는 플랫폼을 얻는 거고 우리는 돈 버는 플랫폼이라 해도 돈은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게 제 현재 플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오늘 강의 끝나고 바로 이어서 체험 교육이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체험 교육이 있으니까 이거 오늘 제가 소개만 했는데 다음 시간에 저거를 실제로 이용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한번 이용해 보시고 또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같이 한번 시간에 한국 사람 같이 오시고 제가 가장 바라는 일은 여러분이 가서 강의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밀어주는 거 아세요? 진짜 엄청난 걸 밀어줍니다. 와서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50명씩 모여가지고 경영자들이 여기 공부하고 훈련받고 하는 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전부 물려받는 거예요. 완전히.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걸 같이 해주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다 돈 주고 돈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좋은 기회로 하시고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쌍문책 45분에 체험교육 들어가겠습니다.